저는 2025년은 테슬라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캐즘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죄송한데 한국적 현상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 그렇다면 어쨌건 1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또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흔들릴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저는 2025년은 테슬라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더 큰 사건은 이게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뉴스로 보셔도 알겠지만 텍사스 오스틴에는 시정부 당국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테스트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3분기 실적 발표 때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2025년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FSD의 unsupervised,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버전 13까지도 슈퍼바이즈드죠. 인간이 감독해야 되고 반드시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핸들도 사실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의무가 있는데 이제 영상 찍기 위해서 이제 핸들을 손 놓고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근데 unsupervised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손을 놔도 되는 겁니다. 사실상 로보택시와 같은 거고 구글의 웨이모하고 같은 거죠. 이거를 테스트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방정부가 하든 주정부가 하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정부마다 허가하는 것을 연방정부에서 허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을 아직 바꾸진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방정부가 하더라도 단일하게 통과를 하더라도 테스트 데이터는 제출해야 돼요. 네. 서류는. 그럼 이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올해 2025년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비공개로 숨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테스트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KBS, MBC, SBS 이런 방송국들 언론사들이 다 취재할 거예요. 정말로 안전한가?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페어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판적인 언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부터 시작해서 LA 타임즈 뭐 각종 언론들과 미국의 테크크런치라든지 이러한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 다 담당 기자를 보낼 겁니다. 네. 담당 기자 취재진들을 보내서 실제로 정말 사람만큼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비판적 시각으로 취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몇 가지 큰 사건이 보도가 되면 테슬라 주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에 의한 자율주행 시대는 반드시 올 거고 그것도 가까운 시기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되거나 큰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나 사건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허락해 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과도한 일론 머스크 편봐주기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공개 테스트가 아니라 공개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이 공개 테스트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을 뚫고서 테슬라가 안정적인 수치를 테스트 결과를 내놓는다라면 그때는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스타쉽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우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모멘트가. 그래서 25년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맞습니다.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겪게 되는 또는 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떠한 미국 거시경제의 매크로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관세 때문에 뭐 경기 후퇴가 온다, 뭐 주시장이 큰 크래시가 온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명확해요. 여기에서 뭐 아니면 도 같은 테슬라 주가에게는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FSD의 unsupervised, 비감독하에서의 진행되는 공개 테스트는 테슬라 역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주식에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게 시기가 언제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안 봤는데 올해 상반기라고 내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1월부터 6월 사이니까 아마 6월은 시작하지 않고 또 추운 겨울은 물론 오스틴이 사있기 때문에 추위는 타지 않겠지만 캘리포니아 추위는 타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봄에는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서프라이징이 테슬라가 많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1월에는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3월이나 4월 정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긴장만이 아니라 기대감, 그러니까 네. 긴장과 기대를 같이 가지고 지켜봐야 될 어떤 아주 빅 이벤트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도 사실은 괴롭습니다. 테슬라에 저는 월 정액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오지 않고 하반기에 테스트하면 안 될까? 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올라갈 걸 대비해서. 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끔 그런 시기가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2026년에도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에 이런 공개 테스트를 해도 저 개인의 어떠한 투자의 어떠한 역사로 볼 때는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사실은 조금 걱정 뭐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기차 유럽은 상당히 좀 안 좋아온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전기차 캐즘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데 미국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2024년도가 8.6%, 근데 25년도는 25.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전체 판매량 중에서 신차가 차지했던 것이 25%였던 거고요. 네. 올해는 플러그인까지 쳐서 이제 50%를 여름에 크로스했기 때문에 아마 한 30%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하지만 전체 시장이 30%고요. 미국은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신차 판매에서 9% 내지 10%를 차지할 거예요. 아, 신차 판매로 놓고 봤을 때. 네, 네, 네. 전체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아직까지는 미국은 3등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15%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근데 15%를 넘어서고 있는데 유럽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내수 시장들이 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러니까 전기차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연 기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은 도메스틱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유럽은 이미 전체 판매량 중에서 15%가 전기차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견고하게 이렇게 성장해 주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테슬라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뭐 테슬라의 뭐 전체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마켓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켓 사이즈가 그렇죠. 작을 때 50% 했던 것보다 저래도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마켓 사이즈가 훨씬 커졌는데 45% 40%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판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2023년에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이 됐었던 건데 미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잘하면 미국에서도 1등 또는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포드의 F150, 그러니까 F150 이 트럭인데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테슬라가 꺾을 수 있을지도 저는 관심인데 테슬라가 저는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토요타랑 RB4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다라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계속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지금 사실 전문가마다 달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는 것은 특히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에서 미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7월부터 해서 내연 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전기차가 지금 빠르게 들어오는 건데 사람들이 내년에는 보조금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미리 사자. $7,500 벌어보자. 라는 심리 때문에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성장률을 그대로 선형으로 그리면 내년에도 성장하겠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에 취임하면서 보조금을 없앨 경우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때까지 이 $7,500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더욱더 저렴한 모델이 미국에도 판매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갑론을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시장이 차가운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아니다. 지금대로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탔으니 계속 상승해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양쪽으로 있다는 것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일단 구매 보조금 문제. 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를 언급했나요? 이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선거 유세 때 네.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결합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취임하면 그 다음날 이 보조금을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이건 중국이 이기는 게임이고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포드,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이름으로 있지만 크라이슬러나 집, 램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연 기관을 계속 성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공식 지지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선거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얘기를 본인은 스스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캠프에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인수에 구성된 사람들이 보조금은 없앨 것이다. 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셔야 될 것은 없애도 사실 테슬라한테는 나쁠 거는 없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네. 크게 볼 때는 맞아요. 뭐 타격을 받아도 남들 10개 받을 때 한두 개밖에 안 받는 그렇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테슬라 자동차의 차량 생산 가격이 한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미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테슬라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델 3 가격의 가장 저가 버전을 보게 되면은 29,500달러로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29,500달러냐 아니에요. 네. 여기에 7,500달러에 세금 이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29,500달러고 거기다 또 하나는 테슬라를 지금 구매를 하면은 5,000달러어치의 전기 충전료를 줍니다. 과거엔 1년 무료, 2년 무료 했다면 이제는 5,000달러어치는 계속해서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효과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500달러를 뺀 거잖아요. 그럼 실제 가격은 4만 달러가 너무 넘어요. 그러면 4만 달러가 넘는다는 건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분명히 충격이 올 겁니다. 충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데 15올 거 또는 100올 거 테슬라에게는 뭐 하나나 두 개밖에 안 온다고 그래도 이것도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소비가 감소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1월 20일 날 하고 1월 20일 날부터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해도 대통령이 혼자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바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일부터는 미국의 하원과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법을 수정할 수 있고 이런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몇 개월은 걸릴 거라는 거죠. 네. 이 몇 개월이 걸리는 페이드 아웃, 즉 보조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그러면은 시점이 3월에서 빨라야 뭐 4월이나 5월 정도 될 거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4월, 5월 전에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미국에 출시한다든지 또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 Q를 미국에도 판매를 한다든지. 근데 이건 이제 뭐 또 관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미국에서 조금 더 즉 한 5,000달러는 싼 지금보다 네. 차량을 시장에서 진출시키는 것도 아닌가도 테슬라의 판매량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SD의 비감독화에서의 공개 실험에서의 성공보다는 너무나도 작은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둔화된다라면 역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뭐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 반, 애널리스트 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카 컴퍼니의 중요성을 아직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장 사라지는 것이 무조건 좋겠구나가 아니라 가능하면 늦게 사라지는 것이 테슬라에게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구매 보조금이고 네. 우리 그 소위 그 IRA 네. 이쪽과 관련해서 네. 이 세액공제, 뭐 보조금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리가 또 민감한 게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들이잖아요.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내년도 전망.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오기 전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계약을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GM이나 포드가 생산 일정들을 지연시키면서 사실은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급행열차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좋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도 중국처럼 생산 보조금은 더욱더 강력하게 가져가자. 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배터리에 대한 혜택, 즉 수입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유지해 줄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다양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할 수도 있다. 심지어 네. 이건 테슬라가 또 긍정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신 것처럼 12월 초에 테슬라가 리튬 정제소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지금 완공에 들어가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리튬 정제선은 지금 미국에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테슬라가 처음으로 리튬 정제선 한국에도 없습니다. 리튬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지만 칠레나 호주나 곳곳에서 생산되지만 리튬 정제소의 90%는 중국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리튬 정제소까지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마치 테슬라에게도 이런 보조금들을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은 이러한 구매 보조금을 사라지게 하는 거와는 달리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부 지금 가장 공부스러워하는 게 그게 다 사라지고 그래서 다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의 폭이 더 커지고 이러한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계속 폭락해 온 건데 그 자체가 그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은 사실은 중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한국에게 열린 거거든요. 현대기아차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한국과 같은 기회가 기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지금 GM하고 포드나 크라이슬러, 집하고 뭐 램 이런 데들이 정말 못해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포기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포기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다만 늦추고 있는 부분이지 이제는 2025년, 2026년에는 이 부분을 가동시킬 거라고 보고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은 이러한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데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치고 오는 거죠. 테슬라도 스스로 지금 4680 배터리를 제조를 하고 있고 이 공식을 성공한 것을 패나소닉과 LG 엔솔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했고 잡아냈다라고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도 패나소닉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 SDI나 SK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난 것 같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아이고 더 지쳐서 이제 못 들고 있겠다 던지는 분들 지금의 던질 때인가 이런 시점. 제가 한국 주식은 어떠한 조언도 하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한국 주식에는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그 한국에서 지금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내수 시장 안 키우고 그치. 수출만으로 기업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못 만들어도 우리 애국심으로 애국 소비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렇죠. 현대기아차를 샀기 때문에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전기차 캐즘, 전기차는 모타, 뭐 전기차는 화재 기술은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희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그것도 압도적인 규모로 네. 왜 미국에만 의존해야 돼요? 그렇죠. 현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지금은 없어서 못 파니까 지금 저렇게 투덜대고 있지 않는 거지만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야 이 탄탄한 거를 가지고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뭐 이런 곳도 베트남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유럽도 더욱더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중국도 다시 한번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내수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외부의 바람인 미국에 기대서 포드나 GM에 기대는 것 또는 미국의 행정국에 의한 보조금에 기대는 이러한 펀다멘탈은 좋은 펀다멘탈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잖아요. 네. 한국이건 어느 나라건.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하신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현재 전기차 캐즘이라는 형태로 이 위축돼 있는 이것, 이 캐즘이 끝나는 구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캐즘이 끝나면 이제 캐즘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죄송한데 한국적 현상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이 캐즘이라고 블룸버그에서 한번 보도했다 한 달 만에 정정 보도를 내거든요. 캐즘이 아니라 슬로우 다운이었다. 그러니까 캐즘은 여러분 캐즘은 그 시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캐즘은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죽어버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캐즘이라는 건 흔히 말해서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얼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못 가고 절벽, 캐즘이 절벽이라는 뜻이잖아요. 절벽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걸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니의 미니 디스크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미니 디스크 저도 썼었는데요. 특히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녹음하거나 그럴 때 미니 디스크 썼는데
죽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MP3 시장에 의해서 대체돼 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미니 디스크는 캐즘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캐즘이라 그래요. 캐즘은요, 여러분 무서운 단어예요. 그 제품이 머저리티 대중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시장을 캐즘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어떻게 죽어버려요? 지금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전환은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을 좋아하고 그 부릉부릉하는 소리들, 그 토크들, 이거 좋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저는 내연기관은 죄송한 얘기지만 소멸의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주춤했던 거고, 한국 시장이. 한국은 2023년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네. 2024년 아직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여전히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중국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건 이제 신차 판매에서 50%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성장률은 좋아지고 있죠, 다시. 근데 겨우 해가지고 이제 10%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15%를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마다 다르지만 12%에서 13%를 신차 부분에서 차지하고 누적되기 시작하면요, 티핑 포인트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까지에서 꼭대기 정상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끌고 올라가는데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해서 좌절하고 할 수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다음부터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이때는 가속도가 더 세집니다. 더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거의 시장을 디스럽션, 파괴시키면서 완전히 시장을 정리하게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티핑 포인트 정상이 있지만 내수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미국은 티핑 포인트에 오지 않았지만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출발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한국 언론에서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한국 시장의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가, 왜 혼다하고 닛산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가, 왜 폭스바겐은 저렇게 몰락하고 있는가, 왜 BMW하고 벤츠가 몰락하고 있는가, 전체 전사계 자동차가 왜 힘들어하고 있고, 토요타도 올해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인가, 최종 기록은 안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위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전환들을 이끌어내가는 기업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기업들이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캐즘의 일시적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고, 네. 일시적으로는 주가도 그렇지만 조정을 받잖아요. 테슬라 주식 조정을 받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조정의 구간을 캐즘이라 그럴 수도 일부 부르는 거고, 이걸 우리가 굳이 캐즘이라고 볼 필요 없고, 일시적인 주춤 현상, 성장 둔화 현상이라고 본다라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그 구간이, 네. 이 힘든 구간이 길 거라고 예상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테슬라 주주분들 사실 거의 2년 넘게 참아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번에 이 상승의 이 단맛을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2년이라는 기간을 길게 가져오셨다는 건 저는 박수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테슬라 그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를 냈을 때 주가가 $170밖에 안 해서, 너는 왜 지금 이 주가 시대에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냐, 좀 제목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충분히 저는 이러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이러한 경향성을 보고 장기 투자,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이건 테슬라에게 의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